자,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전공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해 볼 내용은, 자, 요즘 트렌드는 모두가 생성형 인공지능 배우기에 올인하고 있죠. 이 트렌드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2번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두는 인공지능에 중독되어 가는 중입니다. 인공지능 없으면 이제 못 사는 시대가 오겠죠.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시대가 온 것처럼 말이죠. 자, 3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의 진가는 인공지능을 잘한다기보다는 인간관계를 다루는 직업군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은 직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4번 얘기해 볼게요. 가장 위험한 직군은 인문계 출신입니다. 저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인문계 출신들이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 배우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인문계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당하는 가장 1순위죠. 왜냐면 텍스트 기반으로 뭔가 하는 업무,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가장 위험한 직군이라고 보면 돼요. 자, 5번. 5타네요. 가장 안 위험한 직군. 5번. 가장 안 위험한 직군은 그럼 어떤 직군이냐? 기술을 가지고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 회사의 하청 매니저. 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미국 회사들은 보통 공장이 없죠. 반도체를 설계만 하죠. 그리고 그거를 아시아에 하청을 하죠. 자,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 디자인하는 방법도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반도체 디자인도 많이 자동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공장들도 생산 라인에 로봇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지금보다 더 자동화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직군은 뭐냐면, 아시아의 공장에서 미국과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중간에 조율하는 사람들, 아니면 미국 쪽에서 아시아랑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중간에 관계를 조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인간과 소통하는 직군들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괜찮죠. 그 다음,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간호사. 자, 의사야말로 이제 좀 의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냐면 의사가 하는 게 대부분 의학 서적을 읽고 환자가 가지는 그 엑스레이 같은 거를 판독하고 그 다음에 병명을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방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사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의 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간호사는 굉장히 끝까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를 놓는 일 같은 거, 이런 거는 사람 손에 그런 정맥의 위치라든가 그런 거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일단 현재 기술로도 쉽지 않고, 이게 인공지능을 대체하려면 한참 걸려요. 거기다 플러스로, 사실 플러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건 간호사가 단순하게 주사만 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자를 돌보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돌본다는 느낌, 그런 건 절대 로봇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돌보는 손을 가진 간호사, 이 굉장히 인공지능 시대에 각광받는 잡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또 프로그래밍 회사에서 코딩 하청하는 매니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난 10여 년간의 실리콘밸리 트렌드를 보면,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아시아에 있는 I국 같은데, I로 시작하는 나라에 하청을 많이 줬죠. 근데 미국은 왜 이런 중요한 일들을
코딩하는 하청들을 외국에 맡겼던 걸까요?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코딩 자체도 노가다가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국에 이제 코딩 하청하는 사람들 이제 정말 많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웬만한 기본적인 문법의 코딩은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아이국 출신을 인공지능으로 웬만하면 다 대체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리콘밸리 본사에서는 주로 뭘 하느냐? 인공지능에게 시킨 블록화된 알고리즘을 종합적으로 조립하고 다듬는 일,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 주된 업무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은 그 과도기를 보면은 아직까지 어떤 부분은 사람이 코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아이국에 이제 코딩을 계속 주겠죠. 하지만 그 코딩 주는 분량을 줄여 나가겠죠. 인공지능이 다 하니까. 하지만 사람이 한 거랑 인공지능이 한 거랑 그 중간 사이에 그걸 조율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이끌면서 그런 하청하는 사람들을 좀 관리하는 직군들, 그런 데는 여전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데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는 거죠. 결국에 짧고 굵게 말하면 가장 첨단의 분야에서 가장 아날로그적인 인간이 가장 롱런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래서 사실 요즘 제 업무의 바운더리를 좀 변경하고 있어요. 매우 아날로그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자, 남들은 다 생성형 인공지능 배우려고 난리치는 이 시점에 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날로그적 그런 포지션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일하는 직군은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라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면서 하는 일 자체는 아날로그적인 거, 즉 사람 냄새가 필요한 거, 그런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전략들을 나눠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